그렇게 정한 SKC의 시가총액은 6조 정도가 된다. 6조. 그 6조를 현재 발행주식수로 나누면은, 발행주식수 3,700만 주로 나누면은, 목표주가, 적정 목표주가라고 하는, 약 15만 9천 원,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의 적정주가 또는 목표주가가 계산이 된다. 오늘 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제가 간단히 해볼게요. 보시면서 동의하시면은,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막 복잡하게 산발되어 있어서 내용들이. 일단 현재 SKC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들, 동박회사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 2분기 실적 봤을 때 2차전지 비중은, 그러니까 동박사업 비중은 사실상 총 매출의 1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화학이 45%고 인더스트리 필름 사업부가 34%, 그리고 전자재료 반도체가 12%다. 그래서 다 더했을 때는 이제 110이지만 연결 조정으로 10을 빼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KC를, 그러니까 2차전지를 좀 좋아하는 주주들이 생각하는 SKC는 동박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매출 비중은 높지 않다. 그쵸. 그리고 사실 동박은 연결상 100% 지분 자회사고 화학은 51%인데도 51%인 화학 사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 이 부분. 간단히 좀 참고하자면, 아까 이제 이런 자료를 SKC 지배구조를 보면은 좋다. 어디 갔냐? SKC 지배구조. 어디 날라간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고. 아무튼 지배구조를 보면은 그렇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 실적에 있어서 컨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든 증권사 컨센이 지금 필름 사업부 매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 데이터를 그리고 사업부별로 좀 쪼개서 밸류를 좀 이제 측정해 보려고 아까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메리츠 레포트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니까 화학, 인더스트리, 반도체 2차전지로 쪼개져 있었다. 기타도 쪼개져 있었고, 일단 하나로 기준 삼아서 쭉 데이터를 볼 예정인데,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4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그쵸? 그 중에 이제 화학 사업이 1조 6천억, 인더스트리, 여기에 이제 그 필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곳 1조 2천억, 반도체 5천억, 2차전지 9천억 정도를 보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 2023년, 2024년도의 전망을 봤을 때는 이 인더스트리 필름 사업부가 제거된 상태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이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가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총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SKC 같은 경우에 총 매출을 보면은 원래 4조 4천억에서 2023년 3조 5천억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고, 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한다. 근데 2023년도에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 필름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팔아버리면서 이제 없어진 매출 효과가 있는 것이고, 2024년에는 이제 없어진 건 여전히 유효하지만 2차전지 사업부가 성장이 크다. 이 부분까지 일단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매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전히 화학이 총 영업이익에서 미치는 기준이 크다. 2022년에 그 영업이익을 본다면 총 4,900억 중에 절반 이상이 화학, 그 PIC 글로벌 지분 51%짜리 여기서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2차전지의 그 비중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영업이익에 미치는 기여도가. 근데 이제 2023년으로 가게 되면은 그 비중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더스트리 필름 사업부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2차전지의 그 영업이익 기여도는 커지면서 또 캐파도 늘어나면서 점점 중요도가 강해진다. 그리고 2024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추정하는 영업이익 한 516억 중에서 2차전지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화학, 여전히 화학 비중이 크긴 합니다. 기여도가.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2024년도까지의 이 영업이익을 토대로 해서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원래 3,425억 네이버 컨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정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필름 사업부 매각 금액 1.6조를 매년 10년으로 나눠서 1,600억씩 들어온다라는 이익에 반영된다라고는 가정을 세웠죠. 그래서 이 3,430억에다가 플러스 1,600억을 더해서 당기순이익 5,030억이라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 그리고 참고로 맞아. 아까 여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유독 화학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거는 PU 수요가 높았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우측을 보시면은 프로필렌, 벤젠 등 그 화학의 주요 원재료 값이 매우 낮은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으로 갈수록 2022년으로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원료값이 거의 한 몇 프로 올랐죠? 여기 27% 오르는 동안 화학사업의 주 제품은 4%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당기순이익 503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영업이익률 대비 얼마냐? 97%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화학사업의 영업이익에다가 97%를 가정을 해서 당기순이익, 각 사업부의 당기순이익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2,310억,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610억, 그리고 2차전지는 동박사업은 2,090억이 가정된다. 거기에 이제 화학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PER 9%를 그대로 적용했으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이 좀 다분했지만은 일단 치킨킬러님의 6배, 고구님의 8배, 저는 그 중간값 7배를 가정해서 PER 7을 적용시켰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 2024년 멀티플을 그대로 적용시켰는데 17배를 그대로 적용시켰다.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앞부분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 2024년에 이제 매출과 순이익 기준으로 좀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를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둘 다 지금 캐파가 6만 정도로 보이고 2024년 매출은 각각 다르지만 각각 다르다. 그래서 SKC는 한 4조 2천억,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1조 5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 일단 사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순이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SKC 3,425억,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1,637억을 보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 PER을 보면은 SKC 12배, 일진 머티리얼즈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17배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 캐파 기준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톤이고 SKC가 31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은 SKC의 그 동박 사업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의 캐파는 충분히 이 정도의 멀티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하다. 이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17배를 넣었다. 여기까지. 플러스 여기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2차전지 사업 매출을 보자고 하면은 이 매출은 근거가 있어 보인다. 2022년도에 그 이제 캐파가 여기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보면 2022년도에 캐파가 6만 톤이고 2023년도에 3분기에 5만 톤 정도가 추가가 된다. 말레이시아. 그래서 그 캐파를 반영한 매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정한 SKC의 시가총액은 6조 정도가 된다. 6조. 그 6조를 현재 발행주식수로 나누면은, 발행주식수 3,700만 주로 나누면은, 목표주가, 적정 목표주가라고 하는, 약 15만 9천 원,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의 적정주가 또는 목표주가가 계산이 된다. 끝으로, SK 넥실리스 분할에 대한 리스크는 각자가 판단하고, 또, 그에 대한 리스크는, 이 내용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 지금 이 16만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다양한 가정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또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일부러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고금님이라든가 또 치킨킬러님, 그리고 아까 머레님, 그리고 플라잉님, 그리고 아까 누구이죠?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의 좀 다양한 의견이 좀 들어가 있는 강나물이 구독자들의 컨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웠는데 거의 한 4시간 정도 본 것 같죠? SKC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웠어. 차후적 뉴스는 대응에 따른 추가적 변경 조정이 있는데 개인이 반영하라. 오케이, 그 부분까지. 근데 현재 이제 SKC가 10만원 정도 하죠. 아까 가격 보니까 10만원 정도 하는데, 네, 10만 4,500원. 사실 현재 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전 여전히 양극재가 좀 더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SKC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다른 종목 할 때 각자의 아이디어 하나씩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SKC를 바라보는 강남오리 구독자의 시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정한 목표 주가 16만원에는 너무 많은 가정들이 들어와 있고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개인이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여기까지. 고금님, 살만하다, 좋은 회사다, 그날만 안 하면. 오케이, 고금님 의견 감사하고, 플라잉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SKC 어려워서 투자 못하겠다. 맞습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투자하면 불안해서 잠 못 잘 듯. 알겠습니다. 오늘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에 목청을 너무 좀 크게 키운 것 같아서 목이 살짝 아프네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SKC 좀 재밌게 보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저 혼자 했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도 좀 옆에서 같이 좀 얘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좀 억지로 결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너무 개인이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레포트를 좀 더 보면서 내용을 보완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천천히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이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어요. 어서 주무시고 내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